금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달라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신임 임원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회장직을 맡게 되신 우리 서은교 회계사님, 그리고 박은서 회계사님, 그리고 권혁헌 회계사님, 이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뇌생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한 남자 세 분과 하니까요. 우리 그 준희님이 주눅이 조금 들어 계시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뇌생남 더 네 뇌생남 분과 같으신데요. 뇌생남 네 분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고 또 이제 협회장님이 됐잖아요. 네. 짧게 그 부분을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달라스 한인 공인회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서윤교입니다. 우후. 저희 협회는 그 부회장님은 이성호 회계사님, 총무에는 장명선 회계사님, 감사에는 최만섭 회계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두 같이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못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아우,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든든한데요. 그럼요. 예. 다 같이 나오셨으면 좋은데 그렇죠. 꽉 차고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지켜야 되겠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세 분의 관계가 돈독하시냐라고 했더니요. 두 분이 이제 그 생일이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으시다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소개한 대로 예. 그 임원진들은 못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 자리입니다. 사실 네. 저희 그 CPA 협회에 우리 서인교 회계사께서 이번에 신임 협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전에 제가 이제 회장을 했고, 맡고 계셨죠. 예, 그 다음에 제 바로 전에는 우리 이제 권혁현 회계사께서 이제 해가지고 아, 지금 전현직 회계사 협회 회장이 네. 세 명이 함께하는 오. 이 쉽지 않은 자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참 영광입니다. 그럼 이 감사합니다. 왕관을 이렇게 물리신 거네요. 아. 왕관이라고 하기보다 이게 지금 일해달라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왕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네. 하면 그도 많이들 네, 고생하셨어요. 뭐 네. 서회계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네. 조금 아까 그 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 예, 제가 가장 어리다는 네,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 회장님이 어리다는 네, 거.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은데요. 회계사 분들 세 분이 이렇게 3인방에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모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P 그리고 재난 융자 같은 것들이 사실 회계사 도움 없이 신청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교민들을 어려운 시기에 많이 도움을 주신 이 회계사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 교포사회에 이 회계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의 전문가인 저희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법이나 수정한 그 법안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시는 거에 따라서는 그 회계사나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주에 속하신 변호사님들, 회계사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회계사님들이시면 그 캘리포니아 주 실정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듣고 아. 텍사스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회에서는 저희도 협회에서 유튜브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너무 DK 내에서 협찬을 받아서요. 아, 네, 스튜디오를 좋습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이 옆방에서 저희가 유튜브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유튜브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달라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바뀐 내용들을 먼저 발표를 해드리고자 오늘 권혁현 회계사님, 네. 박은서 회계사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특혜를 받은 것 같이 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가면은 뭐 최근에 나오는 거 각 주마다
시리마다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 저희도 기대했었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빠르게 볼 수가 있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모든 게 고맙고요. 네. 자, 수요일 날 그 상원을 통과한 그 PPP 수정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박운서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그 관련 법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8일 하원에서 417대 1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후에 지난 수요일에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예, 이제 뭐 대통령의 인주는 뭐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 중요한 사항은 이전 75% 급여 룰이 6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아울러 PPP 그 펀딩 사용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커버 피리드를 8주에서 24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예, 물론 연장된 기간을 사용해도 되고 나는 기존의 8주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기존 8주를 고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네. 예. 네, 그러면 기간을 늘려준 이유는 그것 때 예전엔 기간이 짧아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고들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8주를 가지고 나름 그 PPP 그 탕감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거에 많은 사업장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입법 기관인 하원 상원에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나름의 어떤 그 미봉책을 내놓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도 수정이 되고 기간도 늘려주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뭐 우리가 주지하거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주지할 사항이 뭐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70%에서 75%에서 60%로 간 것과 그다음에 커버 피리드가 8주에서 24주로 간 것이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주지할 사항은 이전 75% 룰에는 급여가 75%를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율로 탕감을 허락을 했습니다. 인정해 줬었나요? 예,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번 60% 룰에는 일단은 하원에서 나온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60%가 되지 않으면은 탕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상원에서 지금 뭐 상원 의원 중에 한 두 분의 어떤 그 실세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테크니컬 뭐 이런 어떤 이슈를 좀 대등해가지고 이것을 좀 변동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그래서 60%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60%가 되지 않으면은 탕감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물론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그 역시도 추후에는 분명히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네. 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직원이 그 복직을 안 한다거나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소연들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직원을 이제 그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PPP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론적인 어떤 이슈가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나라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어쩌면은 그 정상이었을 때 그 일했던 직원들을 모두 그 복직해서 일을 하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이제 PPP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 네. 탕감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혹시 이전에 이전보다 이제 직원 수가 이제 적다 하더라도 만약 사업주가 굿페이스로 그러니까 순리로 직원의 재취업을 보장해도 해당 직원이 재취업을 포기하면 탕감 신청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 룰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매반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나온 법안에는 이에 더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 그러니까 qualified employee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경우를 에도
탕감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시간에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질문이 두 있어서 가지가 그 내용을 두 지금 못 가지가 보시고 있어요. 계시니까 네, 네.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준비하셨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컵이긴 한데 페이롤이 없어서 스케줄 C가 없는데 이런 비즈니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답은 조금 이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C 대신 다른 걸 내면 안 되는지 혹시라도 그런 질문인데 혹시 여기서 답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지금 네. 그 질문하신 분이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S컵이라고 하셨는데 스케줄 C라는 이런 상반된 용어를 쓰셨는데 네네.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아. S컵에서는 스케줄 C를 쓰지 않고요. 않고요. 그리고 이 PPP 이름 자체가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책이 없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페이책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명쾌합니다. 75%에서 60% 낮추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종업원이 직원이 있어야 있어야겠죠.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EIDL로는 어떤 용도로 지금 또 쓰는 건가 이런 말씀. 정해진 예, 규정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EIDL로는 그 워킹 캐피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많이 이제 쓰는 용어로 current asset 마이너스 current liability를 얘기를 하는데 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일반 운영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뭐 그 돈 갖고 뭐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current asset이 아니고 fixed asset으로 아. 고정자산이고. 구분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워킹 캐피탈 다시 음흠. 말씀드려서 current asset 운영할 때 예, 계속 또 쓰는 어려운 얘기만 계속 네. 그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요. 이것이 네. 디제스터 론이지 않습니까? 그쵸? 재난 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난 론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장이 다 망가졌어. 네. 그래서 네. 옮겨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EIDL상 아. 이 론상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뭐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SBA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가게를 옮길 때조차도 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 론 조항을 보면은 까다로운 게 까다롭네요. 상당히 많아요, 사실. 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걸 쓰시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권혁현 회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워킹 캐피털, 뭐 워킹 캐피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비즈니스 나날이 데일리 익스펜스 음흠. 그거 네, 네. 발생하는 거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그 제가 좀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네. 지금 그 EIDL의 론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SBA에 이제 보통 경우에 이제 제일 처음 어플라이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만불까지 준다라는 어떤 그렇게들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니셜 펀딩입니다. 그래서 그 만불까지 준다라는 거는 그 해당 종업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숫자에 각각의 1,000불씩을 곱해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7명이 있었으면 아마 7,000불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는 거고 네. 뭐 10명이나 10명 이상이면 이제 만불까지 받게 되는 건데 20명이 있어도 만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펀드는 론이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펀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갚아야 되는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없는 거고 그 이후에 같은 SBA에서 추가로 론을 오퍼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알려진 대로는 30년에 걸쳐 가지고 물론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굉장히 좀 저렴하지만 네. 예, 그거는 이제 갚아야 되는 그 두 가지 돈으로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거고 그 10,000달러까지 나온 거 안 갚아도 된대, 갚아야 된대 하는 말들이 두 가지가 다 맞았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0,000까지 받은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거고, 아하. 예, 그 이후에 받는 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금액은 이제 사업체의 규모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많게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고, 예, 그다음에 사업체의 규모가 이제 크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작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화는 예, 전화 좀 말씀 듣고. 와서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신가 봐요. 채팅창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달라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뇌생남 3인방 플러스 준희님 4인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채팅창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서원교 회장님께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정직하신 우리 회계사님이십니다. 근데 계속 질문은 들어왔습니다. 불씨가 던져졌는데. 하나 더 질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요. EIDL에 지금 승낙을 받아서 나왔답니다. 자, 그랬는데 다른 용도로 만약에 썼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유형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하는 네. 일상 자산으로 운영자금. 운영 자금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어긋나는 쪽에 썼으면 이거를 다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당국에서는 처리하는지 하는 질문이 또 있네요. 조사가 나오나요? 자, 네. 우리 EIDL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생소한 단어죠. 생소해요. 정말 이것은 디제스론이라는 건 옛날에 카츄리나나 이런 데서 몇 명 한정된 인원으로 받았던 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썼는데 잘못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지만 예. 거기서 저희가 보면은 사인하실 때 EIT를 사인을 받으실 때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세 가지 서류에 사인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 만약 이 돈을 이 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쓰게 될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많이들 EIDL을 꺼내 쓰시는데 사실 그 사인하신 거, 그 노트와 시큐리티 그 인스트루먼트에 사인하신 거를 보시면은 정말 그 어떤 제한된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무서운 용어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슨 SBA에서 원하면은 컴필레이션이 아니라 리뷰 서비스 리포트까지 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인슈런스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 해저드 인슈런스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는 라이어빌리티만 보통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지금 담보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네. SBA 정부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되니까 해저드 인슈런스를 들라고 반드시 돼 있죠. 이야. 또 그것을 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받기는 쉬웠지만 네. 네.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과 네. 또 SBA에서 원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는 것 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완전히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를 하나 달고 딱 예. 받는 그런 느낌. 거기에 다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빠르다고. 첨언하면은요 거기 만약에 비즈니스에 그 리인을 SBA에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EIDL로 10만 불을 받았는데 네. 이 비즈니스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그 리인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그런 부분이 규제 조건도 있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뭐 이게 연방 정부 기관이니까 좀 더 그 터프한 클로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되겠군요. 네. 젖어주지는 않는군요. 그럼요. 아까 박 회계사님께서 우리 PPP의 그 개정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아까 들어보니까는 좀 머리 아팠던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끔 이번에 해준 조치들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또 신청서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청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또 얘기들 하시네요. 네, 네. 지난달 22일 날 SBA에서 탕감 신청서를 소개했습니다. 네. 네, 설명서를 포함해서 11장이나 되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에 보고서 이것이 탕감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정말 상당히 저도 혼란을 느꼈었는데요. 이번에 유연하게 플렉서빌리티 방향으로 유연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SBA에서도 역시 신청서 또한 바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까다로웠던 신청서가 좀 네. 수월하지 네. 또 이 않겠는가. 까다로운 것, 이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또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급여 기간을 대체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권혁현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 서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체 급여 지급 기간이라는 것이
제대로 뭐 번역이 된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라고 합니다. 네. 용어가 좀 어렵네요, 진짜.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SBA에서 그 Loan Forgiveness 그 인스트럭션을 내보내면서 처음 선보인 사항인데요. PPP를 받고 지금은 24주가 됐지만 8주 또는 24주 내에 종업원 급여로 쓴 금액을 계산할 때 네. 실제로 급여 수표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론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종업원이 일을 한 기준으로 하냐라는 거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21일 날 PPP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우연히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종업원들이 일한 거를 4월 28일에 페이첵을 준다고 하면은 실제 페이첵을 받은 4월 28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탕감의 계산 기준이었는데요. 네. 이 Alternative Payroll Period에 따르면은 PPP 론을 받은 후에 발생하는 페이롤 기간인 지금 뭐 예를 들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페이첵을 주는 5월 5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허허허. 아. 네. 예, 좀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복잡해요. 자, 즉 PPP를 받은 날짜가 페이롤 피어리드 중간에 있었다면은요. 그 다음번 페이롤 피어리드부터 커버드 피어리드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얼터너티브 페이롤 커버드 피어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를 뭐 저희 같은 회계학에서는 뭐 이게 발생 중이냐 현금 중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이런 개념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그 빡빡했던 뭐 8주 또는 24주라는 시간이 약간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뭐 우리 채팅방에도 그러셨네요. 정말 그거 그 기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참 정말 헷갈렸었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예. 네, 그러네요. 예. 일삼님께. 그 여태까지는 그 론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8주냐 뭐 24주냐였었는데 지금 그 얼터너티브 그 메소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네. 론을 받은 기간이 아니고 아니고.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지금 생긴 거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 거네요. 예, 네. 이제 법 그렇군요. 자체가 PPP Flexibility Act라고 아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플렉서빌이 가미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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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은 뭐 또 다른 말씀 중에 지금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그 부분은? 그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요. 지금 그 탕감 받는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보충 이제, 설명. 보충 설명을 좀 네.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제 이 탕감은 스타팅 포인트가 은행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탕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요. 예, 예. 네. 론도 은행에서 받으셨으니까는 탕감도 은행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을 받느냐 이런 계산은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선 그 페이롤로 60% 이상 쓰시고 그렇죠. 예, 나머지 40%는 뭐 렌트나 유틸리티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론에 대한 이자 이런 걸로 쓰시는 겁니다. 네. 네. 예, 그 금액을 정했다고 다 그 탕감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커버드 또는 뭐 얼터너티브 커버드 피리드 동안 내가 각각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이 2020년 1분기에 지급한 급여 수준이랑 비교하셔서요. 네, 네. 네. 75%를 상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예. 집행했던 인건비에 75%를 상회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75%를 못 미치는 부분은 아까 60대 40으로 써서 그렇죠. 준비한 그 포기법을 한 금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아, 예. 차감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종업원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종업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팬데믹 전 종업원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팬데믹 전이라고 하면은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6월 30일
또는 2020년 1월, 2월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종업원 수를 2019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2020년 1월, 2월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종업원 수라고 하는 게 영어로 풀타임 이퀴벌런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냥 머릿수로 세는 게 아니고 아.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은 1명, 네. 30시간 일한 사람은 0.75명, 20시간을 일한 사람은 0.5명으로 계산해서 기준을 줬군요. 예, 그렇게 합한 종업원 수를 말합니다. 한두 사람 있는 분은 괜찮겠지만은 네. 종업원이 많은 분들은 그러네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0시간 밑으로 일한 사람은 10시간이든 30시간이든 그냥 0.5명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자기들도 계산이 쉽지 않다는 거를 예, 인정하는 부분이라 하겠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종업원 수가 팬데믹 전보다 같거나 많으면은 다 포기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비율만큼 금액에서 빠집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직원들이 있지만은 다 일하는 시간이 틀렸기 때문에 음흠. 그거를 명쾌하게 지금 계산을 하라는 계산을 거죠. 하라는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고정 수입이 아니었던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시간이 바뀌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넣어라 이런 얘기죠. 예, 예.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회 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팬데믹 이전에 급여와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오는 경우, 네. 그다음에 뽑고자 하는 스펙에 안 맞는 사람, 저 스펙에 맞는 사람이 없을 경우, 또는 뭐 식당 같은데 달라스 카운티에는 뭐 50%만 오픈해라. 그래서 그 팬데믹 전에 그 종업원 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포션만큼 그 종업원 수가 맞지 않아도 그 익스큐즈를 해주겠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했는데 W2가 아니고 이렇게 1099 네. 이런 걸 받는 분들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네요. 1099을 네. 그거는 종업원이 아니죠. 종업원 안 들어갔죠. 1099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네네. 그다음에 좀 더 첨언하자면요. 그 6월 30일, 12월 31일에 종업원 급여 수준이나 종업원 수에 관한 제가 두 가지 지금 뭐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을 6월 30일이나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 빼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서 회장님 이제는 네, 네.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 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좀 어려운 거는 우리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좀 어려웠어요. 예. 토스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았는데 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아, 지금 우리 권 회계사님께서 어렵게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볼 네. 때는 나무인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우리 박 회계사님께서 하신 부분 flexibility, 네. 그러니까 의외의 의도가 나타나죠. 8주에서 24주로 늘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예,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SBA 웹사이트에서 잠깐 찾아보니까 네. 네. 아직까지 150빌리언 달러가 오. PPP용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대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돈을 빨리 어플레이 하셔갖고 6월 30일까지라고 그러셨죠? 네. 예, 6월 30일까지 빨리 신청하셔갖고 이 돈을 앞으로 24주 동안 6개월 동안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이게 탕감받기가 힘들지만은 아마 이게 SBA에서 신청서를 따로 또 새로 수정을 해서 네. 좀 더 쉽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입니다. 네, 네. 내일 일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찬송가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이런 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너무 막 많이 바뀌니까. 그러나 예. 타이트하기보다는 네. 조금 유연성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박은서 회계사님, 권혁경 회계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그 정확한 내용을 교포사회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네, 너무 저 멋집니다.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를 작성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지금 여기서 말 다 못한 것들도 그렇죠. 네. 담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좀 해주셨으면 정말 그렇죠. 고맙겠습니다. 아니 유튜브 이제 그 유튜버 스타 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멋지셔가지고는 예, 오늘 이렇게 그 미용실에도 다녀오시고 하신 거예요. 세 분 다. 저는 너무- 네 달째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약이 안 끝났나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신속하고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교포사의 알림이 3인방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회계사님들과 함께 조대사 꾸며봤습니다. 자, 전화는